미국이 아닌 한국을 때리면서 김정은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성질이 급한 것인지 본래 일처리를 그리하는 것이 북한인지 안 살아봐서 궁금TV는 모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전격 제안하면서 세계의 시선을 트럼프가 밟았고, 북한 수령으로 처음으로 김정은이 남한 땅을 밟았으며 판문점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이 이렇다 저렇다 오늘 이 시간엔 될 수 있는 대로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별 성과 없이 끝난 것도 아니고 회담 중 회담 결렬을 트럼프가 통보하자 34시간 동안 베트남으로 기차 타고 달려온 김정은은 다시 34시간 기차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으며, 가는 기차 안에서 어느 정도 이를 갈았을지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듣진 못했지만 기대한 만큼 이상의 실망과 분노, 많은 것을 느끼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은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전격 제외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열쇠는 미국이 지었으니 미국과 단판을 지으면 자주국으로서 불편 없이 살겠구나 싶었겠죠. 모든 권력자, 특히 독재국가의 권력자들과 왕권이 실제하는 국가의 권력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충성하는 이들이 소중하며, 맨 마지막이 국민인데 그 국민 중에 싫어하는 부류가 이것저것 바른말하는 국민입니다. 이것저것 바른말하는 국민 중에 증오에 가깝도록 싫어하는 부류는 그들 앞에서는 국민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시위대를 이끌고 조직하는 분들인데, 민주화운동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시위 중에 그분들은 험한 꼴 많이들 당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행히 그런 예가 많지요. 오늘 60만세 운동기념일이자 전두환 포갑정치 속에서 직선제를 관철하려 격렬히 권력의 항쟁을 벌인 그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눈치채셨겠지만 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완벽히 그릇된 군사 독재 정권을 경험했고, 그들이 권력의 위협이 되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압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매년 여러 차례 북한으로 풍선을 날립니다. 그 풍선에 달린 종이엔 북한 권력자를 비방하고 그 권력을 신뢰하지 말고 봉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거나 남한의 자유와 생활을 적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탈북민 2사람 소식을 날려보냈습니다. 김정은이 신경쓰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칫 국민 중에 바른말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예민하게 굴지만 예전엔 북한에서 오히려 많이 날려보내왔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남쪽인데 그곳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했습니다. 아마 한두 번 안 주워본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2020년 들어 북한 김정은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미연합군 정찰비행이나 전략자산 연계보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지병이 있으면 더 위험하다는 뉴스를 접했을 테니까요.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자명하면서 죽었네, 실각했네 하는 소문까지 만들 정도로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란 것이 무소불위 같지만 민심 동요에 가장 민감하기도 합니다. 최고 지도자란 사람이 툭하면 사라졌다가 방사포 한두 번 쏠 때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속칭 민심 위반이 생깁니다. 이런 민심 위반을 돌릴 가장 좋은 상대가 미국과 한국인데, 미국은 대화가 아예 없으니 대상으로 삼아봐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 시민들에게 경기장에서 정중히 인사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주민은 한국이 아주 잘 산다는 것을 대부분 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젠 뭔가 행동해주겠구나 하고 기대했지만 북한 뉴스에서 전한 소식은 미국 눈치를 보아 같은 민족을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기를 오래한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입니다. 제재 여파로 수백만이 굶어 죽었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 아이들은 한국보다 10cm 가까이 차이가 나며 기대 수명도 1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의미가 없진 않지만 장마당이란 자본주의 개념이 들어서서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생겼으나
제재 속에 운영되는 시장이니 그 규모나 자금의 흐름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나마 이 장마당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중국을 들락거리기도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국과 의도적으로 가까운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속마음은 다르더라도 그랬어야 트럼프가 북한 이야기에서 주도권을 가지려 한국과 경쟁했을 것이고, 주도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뭔가 의미 있는 결과에 접근했을 것입니다. 외교란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북한이 한국을 멀리한다 발표한 것을 본 트럼프는 급할 이유를 상실합니다.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면 신경 쓸 것이 많고, 국제사회 여론도 남북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 뜻과 별개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북한에서 한국을 연일 강타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늘 들어왔던 말이고 북한이 해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이런 행동은 좀 신중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체제를 결속하고 충성심을 고취하면서 돌아서려 한 민심의 표적을 두어 달래줄 필요가 있지만, 사실 남북 문제는 북한이 호응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 내 여론 동향이 사실 더 무서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북한은 수령이 결정하면 그만이지만 한국은 선거라는 제도와 언론 자유지수가 높아 민심을 많이 살펴야 합니다. 전두환이 민심을 다잡으려 시대의 사기였던 평화의 댐 공작에 국민 성금을 모금하고 국내 모든 언론이 공범이 되었던 모습 그대로 북한이 지금 한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저런 모습은 익숙하기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불안과 불만이 중첩되어 성토하는 대상이 내게 친근하게 느껴지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세계도 아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 제재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닌 것조차 미국 눈치에 망설이는 한국에 서운하고, 한국은 뭘 좀 하려다가도 미국이 비핵화를 꺼내며 만류하면 이를 물리치지 못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남북 정상과 실무진이 성과에 목매지 말고 서로 자주 왕래해야 합니다. 남북만으로 종전선언을 거론하기도 하고 평화협정을 거론하기도 해야 합니다. 한국이 독자 제재하고 있는 개별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과감히 실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 평화선언은 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그 군권이 5단계 중 1단계, 평시에만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한국은 휴전 이후 단 한 번도 1단계인 적이 없습니다. 경계 단계인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는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체결하려 한다고 소문이라도 내야 합니다. 남북이 가깝게 지내고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려 해야 비로소 미국이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해방 이후 75년 동안 너무 미국에만 의지했습니다.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천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허물을 벗을 때입니다. 그런 부담을 질 각오로 한국 정부는 나서야 합니다. 75년 반목한 불신이 올림픽 이후 몇 번 만난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하는 모든 행위를 북한은 자신을 치려고 준비한다고 여길 만큼 궁지에 몰려 겁을 먹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은 북한을 지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한국의 의사표명과 행동을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한민족의 문제에 한국이 삼자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미국이 해야 한다는 강박감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이 200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자 분리선을 넘으면 보니까 그 분리선도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넘어온 그 분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